여러분, 60대 이후의 삶,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마지막 비밀 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히든 카드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럴 때 규칙적인 루틴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질을 크게 높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훌륭한 루틴입니다. 이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보세요. 매일 아침 일정한 루틴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훨씬 안정감 있고 여유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도 좋은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똑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지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카페에 가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에 큰 활력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를 계획대로 보낸다면 성취감과 자신감이 쌓이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계획한 걸 다 해냈네 하는 그 작은 뿌듯함이 하루를 더 보람차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취감이 쌓이면 점점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상 속 작은 보상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도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저녁엔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먹거나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즐거워질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60대 이후가 배움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를 젊고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요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배워두면 친구들과 가족들과의 연락도 더 수월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우면 손주들의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고 그 사진을 쉽게 가족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죠. 또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술을 배워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오래된 악기를 다시 꺼내어 연주해 보세요. 아니면 가볍게 DIY 공예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취미들은 성취감도 크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을 보며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국어 공부에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야말로 외국어를 배울 좋은 시기입니다. 매일 한 단어씩 외우고 그 언어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뇌가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겁니다.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의 뇌와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이야말로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60대 이후엔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죠? 걷기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걷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걷는 동안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에 힐링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운동을 원하신다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요가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이기도 해요.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필라테스도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건강 관리는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 단백질,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수분 유지가 잘 되어 피부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미학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기부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나눔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나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가족, 친구, 후배들과 공유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라는 이야기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죠.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지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웃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나눔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의 정리와 새로운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이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도 삶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보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은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받으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밀 팁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아시나요? 60대 이후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오히려 나 자신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매일 자신이 감사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간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비결,
그리고 마지막 특별한 비밀 팁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존중하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선택이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세요.